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6월 고1 모의고사 18번부터 20번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7쪽입니다. 자, 인문 지문인데요. 자,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뭡니까? 사실 확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내용 각 문단별로 어떤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기억은 뭡니까? 합리론, 니은은 경험론.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딱 보니까 세 번째 문단에 딱 있죠? 세 번째 문단에 합리론은 뭐고 경험론은 뭐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 그 합리론과 경험론의 차이를 묻는 문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뭡니까?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짝을 맞춰서 확인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20번. 보기의 사례를 윗글에 활용한다고 할 때 그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보기, 옛날 인도의 어떤 왕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장님을 불러 손으로 코끼리를 만져보도록 하고 각자 코끼리에 대해 말해보도록 했다. 배를 만진 이는 장독, 등을 만진 이는 평상, 다리를 만진 이는 절과 같다고 제각기 다른 말을 했다. 그러니까 코끼리의 그 보편적인 특성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죠. 이에 왕은 보아라. 코끼리는 하나의 건을 저 장인들은 제각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코끼리로 알고 있구나. 진리라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경험만으로 진리를 찾기는 어떻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경험론의 마이너스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사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문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 중세 서양인들은 세계가 완전한 천상계와 불완전한 지상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천상계와 지상계. 천체들은 오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원운동을 하면 천체들을 움직이는 힘은 신의 의지라고 생각했다. 상상에 의존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천체들을 직접 관측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흔들렸다.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해왔던 이상적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근대 경험론은 이런 과정을 통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험론이 뭐가 됩니까? 화제가 되는 거예요. 이 글의 화제는 경험론이에요. 두 번째, 경험론이란 기억으로 묶어보세요. 인간의 인식이나 지식의 근원을 인간의 지각, 즉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이거 경험론의 뭐가 되죠? 개념. 굳이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이 아니더라도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결국 경험의 딸이다. 경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건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험이 어떤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경험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경험론의 지금 개념과 그리고 경험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경험론의 전통은 멀리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키레네아파까지 올라가지만 합리론에 대립되는 본격적인 경험론은 프란시스 베이컨이 체계를 세웠다. 대립이라 그랬죠? 대립이란 말은 결국 합리론과 경험론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알아야 19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지문을 분석하는 이유는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는 거예요. 자, 사실 이 두 사상은 모두 자연과학 발전에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은 자연과학에 받았다. 하지만 그 발전의 핵심 동력은 다르게 파악하며 철학적 토대를 닦아 나왔다.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귀납적 방법이,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둔 연역적 추론이 각각 자연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여겼다. 이것은 결국 그 경험론과 합리론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잘 알아야 시공 문제 풀 수 있죠. 자, 네 번째 문단. 경험론자들은 귀납법을 통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경험론 한계가 있으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장소를 걸어서 지나친 여행자와 기차를 타고 지나친 여행자를 생각해보자. 장소는 동일하지만 두 여행자가 그 장소를 바라봤던 경험은 분명 다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은 경험론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 갈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있어 의미 있고 근거 있는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경험론의 입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또 있다라는 거죠. 근대 이후 철학들은 경험론에서 바라본 경험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그 의미를 나름대로 확장했다. 칸트의 관념론은 정신의 경험까지, 라캉의 구조론은 무의식의 경험까지 의미를 넓힌 것이다. 이처럼 근대 이후 철학의 상당 부분은 경험론의 영향 아래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경험론의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8번 문제는 뭐 금방 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험론의 종류 없지요. 1번이 정답이죠. 경험론의 개념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문단 경험론이란 이렇게 해서 나오죠. 경험론의 배경 어디서 나왔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 문단 원래는 신의 의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천체들을 직접 관측하고 망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험론이 그래서 나왔다는 거. 경험론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험론의 한계는 네 번째 문단, 그리고 경험론의 의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에서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9번 문제 네 번째 문단 기억과 합리론과 니은 경험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합리론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연역법을 사용한다. 그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을 둔 맞지요? 니은 경험론은 귀납적 방법을 통해 선생님이 지금 19번 문두에 지금요 합리론과 경험론을 써놨어요. 이것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경험론은 귀납적 방법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귀납적 방법 나왔죠? 맞죠? 경험론 머리로만 생각해왔던 이상적 질서를 부정하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문단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해왔던 이상적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거 첫 번째 문단에 나오고요. 써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니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지식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경험의 세계는 절대적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5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나? 기억은 니은과 달리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영향을 받았다. 아니죠.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세요. 사실 이 두 사상은 모두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연과학의 영향은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기억과 니은 둘 다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번 보기를 활용해서 활용 방안으로 적절한 거. 지금 보기는 아까 읽었죠? 경험론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1번 경험이야말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플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2번 경험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허한 태도를 지니하며 강조하는 사례. 그렇죠.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례.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지각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험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고에 미치지 못한다. 자,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고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는 사례. 이건 뭐 되지 않죠. 왜 한계를 지적하는 거니까. 4번도 하나의 대상이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가면 자칫 철학의 발전을 유도하게 되어주는 전혀 관계없죠. 5번 개별적인 개인의 경험을 모두 모은 다음에 보편적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 이것도 관계없어요.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점짜리 치고는 어렵지 않은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18번부터 20번 문제를 다 해결해 봤습니다. 다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여러분들이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틀렸는가? 어떤 근거로 여러분들은 정답을 선택했는지, 그 정답을 선택한 오류가 무엇인지를 수정 보완해야 여러분들의 등급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부분 반드시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사고에 오류가 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